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이해의 핵심 12번째 시간입니다. 그 11번째 시간 때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 배우려고 하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디자인 패턴이 뭐에 쓰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클래스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를 통해서 클래스들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 그랬을 때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면 잘 짜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잘 짜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갱 오브 프라고 해서 4명의 개발자들이 이제 그 노하우를 한 20개 정도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에릭 감마 이런 사람들은 이클리스 만든 사람이잖아요. 리차드 햄,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를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클래스가 만들어졌다고 치고, 이거 갖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면 잘 짜느냐 이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잘 짠 게 뭐냐 이거죠. 내가 클래스나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잘 짤 거냐라고 설명했는데, 그럼 잘 짠다는 게 뭐냐 이거죠. 잘 짠다는 거는요. 자, 보세요. 디자인 패턴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잘 짠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병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른 클래스 역량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잘 짠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객지장 프로그램이 자체가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디자인 패턴을 잘 적용하게 되면 이제 요소를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 뭐가 이쪽이 수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쪽 개발자가 뭘 수정했을 때 이쪽 개발자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짜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들을 정리해 놓은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어디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A라는 패턴을 적용했더니 B라는 패턴은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일치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말을 써놓으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 패턴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A를 써서 효과가 있으면 되는 거지. A를 쓰고 B를 쓰고 C를 다 써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은 여러 프로그램을 짜시면서 내가 짜야 되는 프로그램의 모습을 보고 그 중에서 요 중에서 하나를 괜찮은 걸 골라서 적용을 하면 좋아진다는 것이지 이거를 꼭 써야 된다. 여기 있는 걸 다 적용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클래스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요런들을 알면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 훨씬 더 객체장 나오진다. 객체장 나오진다는 게 뭐예요? 변경이 발생할 때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요걸 알아야 이 다음번에가 진행되는 거예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면 안 되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디자인 패턴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패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사실 전들 이거 다 쓰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학교 오기 전에 한 15년 이상 이제 개발 쪽, SE까지 하면 한 20년, 25년 정도 했었죠. 그러면 보면서 이제 요 정도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요 정도만 가르쳐요. 근데 요 정도 중에서도 오늘 요번 동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한테 어댑터 패턴, 템플릿 패턴, 스테이트 패턴 요 정도만 강의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끝장나요.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어댑터, 템플릿, 스테이트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네,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객치장 프로그램 전에는요. 이제 원래 프로그램을 잘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 타고난 친구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가르쳐줘도 잘 짜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객치장 프로그래밍은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고난 자질 갖고 그 전에 뭐 C나 파스칼 뭐 이거 객치장 전까지는요 타고난 그 감각, 수학을 잘하거나 그런 스타일의 애들은 그냥 다 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변경에 강한 그 여러 개발자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법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배운 디자인 패턴이 그거를 학습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거 중에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였어요? 처음 뭐였죠? 사용자 정의 자료를 만드는 거였죠. 클래스 만드는 법. 그죠? 제일 처음에 뭐였죠?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죠? 유사한 클래스가 많으면 클래스를 상속을 통해서 정리하는 법. 상속과 인터페이스. 어떤 걸 쓸 거냐가 중요한 거죠. 옛날에 그 자바를 만들어졌던 분께서 이제 세미나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본인이 만약에 다시 한다면 자바가 지는 객체적 특성 중에서 어떤 걸 빼고 싶냐고 말했을 때 자바를 만드셨던 분이 1초의 멈칫거리는 것이 뭐라 했냐면 상속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요. 상속이 이게 게으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막 만들었어요. 만들고 났더니 클래스가 유사한 게 많아.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일일이 다 선언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 갖다가 선언하기 싫으니까 상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속을 하게 만들어 놓고 놓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이 상속이 변경되잖아요. 그럼 밑에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상속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짠 상태에서는요. 그 상속을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객시장으로 할 때, 프로그램 짤 때 여러분이 객시장 개발자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 먼저 그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클래스 만드는 것까지 공부해야 되죠. 클래스 만들었으면 이 만든 클래스가 정리할 때 상속을 이용해서 할 거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할 거냐를 그 개발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요 전 동영상 설명했던 것처럼 그 전에 제가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시면은 그걸 차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가 쭉 있을 때 그거를 그 상속으로 인터페이스로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일단 강약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공부를 해서 이유를 알고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엔 이걸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것도 이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디자인 패턴에 있는 20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요. 아, 객체장 프로그램을 짜는 요령이 스스로 터득이 돼요. 그래서 전 디자인 패턴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제가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이거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중요한 것들 몇 개만 해서 여러분들께 이 디자인 패턴이 왜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할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디자인 패턴 책들에 보면 제가 설명하는 이런 개념들은 설명 안 돼 있어요. 그냥 사용하는 법만 나오는데요. 디자인 패턴은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이런 걸 어떻게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한 컨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디자인 패턴이 왜 하는 건지. 그러면 객체장 프로그램을 짜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했죠? 이제는 객체장으로 가면 천부적인 재질은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 설명을 쭉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직 설명 안 한 게 디자인 패턴이니까 디자인 패턴을 여러분께 설명할 거예요. 그럼 디자인 패턴이 끝나고 나면 뭘 한다 그랬죠? 리팩토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TDD를 할 거고. 이것들은요, 그 천의 아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은 뭐랑 똑같으냐면 언어는 C++를 썼는데
프로그램을 씨같이 짜는 거죠. 지금 저희 필드에서 지금 오늘날 짜여지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도 어떤 거냐면 자바스크립트, 그죠? 아니면 뭐 자바,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보면 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긴 짜는데 그게 진정한 클래스를 이용해 짠 게 아니고 그냥 클래스 사용해서 짤 뿐이에요. 클래스를 프로그램을 짜면서 클래스 쓸 뿐이지 진짜 객체적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요 디자인 패턴부터 공부하는 건 뭐냐면 클래스까지는 만들었다 치고 이제부터 진짜 객체지향답게 짜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요거 오늘 한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프로그램 짜시잖아요. 짜시면 화면이 되게 많겠죠, 뭐. 많은데 가만히 봐보세요. 대부분 화면이 뭐죠? 유저의 화면, 입출력 화면이죠. 레포트 화면. 레포트나 입출력 화면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실제로 메인 화면은 몇 개 안 되죠.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모듈들. 그거 세 가지 정도밖에 그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복잡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화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 레포트 프로그램 같은 거. 모양이 포맷이 비슷하죠. 이런 것들을 수십 개 짠다고 쳐봐요. 그렇게 짤 때는 그러면 어떻게 짜면은 객체지향답게 짤 수 있는 거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어댑터, 템플릿, 그 다음에 스테이트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저가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할 때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댑터, 템플릿, 스테이트. 위임이죠, 위임, 어댑터, 템플릿. 세 가지만 제대로 적용해도요, 정말 프로그램을 객체지향답게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말이 많아서 지금 어댑터 패턴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 공부하는지는 설명했죠? 클래스 만드는 법. 만들어진 클래스를 상수로 할 거냐, 인터페이스를 할 거냐를 해서 정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하고요. 공부를 해도 해야 되고요. 하고 나면 그거 갖고서는 짤 때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짜고 난 다음에는 리팩터링을 이용해서 짜는 과정에서는 TDD를 이용해서 짜야 됩니다. 그럼 요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타고난 재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객체지향 개발자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죠?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 나라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간혹 들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개발자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개발자들이 이 개발에 대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가르쳐드린 저희 진심을 이해하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디자인 패턴이 왜 중요한지만 설명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어댑터 패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